안녕하세요 기철이 여러분들, 멋진 기영입니다. MCU는 현존 헐리우드 최고의 프랜차이즈로 손꼽힐 정도로 엄청난 인기와 흥행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눈과 귀를 사로잡는 매력적인 비주얼 뿐만 아니라 소름 끼칠 정도로 놀라운 디테일을 보여주면서 많은 팬들을 양산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아예 사라져 버리거나 스토리에 녹아들지 못했던 아쉬운 설정들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서는 과연 현재까지 MCU에서 가장 허무하고 아쉬웠던 설정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슈퍼히어로 영화는 감독과 작가에 따라 파워 밸런스의 편차가 큰 편입니다. 경쟁 작품인 DC에 비해서 솔로 영화를 통해 능력의 각성이나 획득하는 무기에 따라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러한 논란은 굉장히 적은 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부분에서 파워 밸런스가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캡틴 아메리카를 거의 죽기 직전까지 몰아붙였던 콜버스를 단번에 넉다운시킨 오코예와 블랙 위도우가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블랙 위도우와 오코예는 모두 프록시마를 상대로 현저히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기습 공격이었다고는 하지만 초인 이상의 범주에 들어가는 빌런을 너무 쉽게 제압했다는 반응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또한 의도적으로 분량과 비중을 맞추기 위해 특정 인물을 낭비하는 모습도 보이는데요. 분명 혼자서 전장을 쓸어버릴 정도의 능력을 지닌 스트레인지가 인간 방파제 역할로 전락해버린 점이나 인피니티 워에서 유일하게 타노스를 제압했던 토르가 단 한 작품 만에 뚱으로 변한 점, 타노스의 얼굴에 상처까지 냈던 아이언맨 또한 핑거스냅 직전까지 타노스를 상대로 큰 데미지를 주지 못했습니다. 반대로 능력의 차이는 큰 편이었지만 적의 허점을 노려 스트레인지를 제압한 에보니모의 경우 편집과 연출의 짜임새가 상당히 훌륭하게 묘사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호평받은 장면이었습니다. 에이지 오브 울트론에서 숨겨진 가족이 등장하면서 충격을 주었던 호크아이입니다. 분명 1편에서 나타샤와 썸을 타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엔드게임에서 소울스톤을 위해 사랑하는 사람을 바쳐야 되는 상황을 맞이했기 때문에 만일 1편에서부터 나타샤와 연인 관계로 발전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 것 같습니다. 또한 앤트맨과 마찬가지로 전자 발찌를 착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인피니티 워에는 코빼기도 등장하지 않았는데요. 이 때문인지 엔드게임에서 호크아이의 분량을 넣기 위해 일본 야쿠자와의 대결이 지나치게 길게 들어간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습니다. 오리지널 6임에도 불구하고 시빌워에서는 팔콘보다 비중이 낮게 배정되는 등 출연 분량과 비중이 시리즈마다 들쭉날쭉한 편인데요. 또한 블랙 위도우의 솔로 무비가 시빌워와 인피니티 워 사이를 다루게 되면서 팬들이 가장 기다리고 있었던 부다페스트 미션마저 등장 가능성이 낮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안대 캐릭터라는 독특한 설정으로 큰 인기를 받았던 닉 퓨리입니다. 윈터 솔저에 나왔던 닉 퓨리의 대사에 따르면 누군가를 믿었지만 배신당하면서 한쪽 눈을 잃게 되었는데요. 어처구니 없게도 닉 퓨리가 믿었던 인물이 바로 구스였습니다. 구스를 너무 귀여워한 나머지 그 정도가 지나치자 그만 퓨리의 한쪽 눈을 핥히게 된 것이죠. 메인 주인공은 아니었지만 어벤져스를 결성하면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 인물로서 닉 퓨리의 캐릭터성은 꽤나 비밀스러우면서 진중한 편이었습니다. 다만 캡틴 마블 영화 자체가 굉장히 밝고 가벼운 톤으로 흘러갔기 때문에 닉 퓨리 역시 그러한 영화의 톤에 맞추어 캐릭터성이 변화되었으며 주연 배우였던 브리 라슨이 고양이 알레르기가 있었기 때문에 닉 퓨리가 구스를 케어하게 되면서 눈을 핥히는 설정까지 이어붙인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평범한 고양이가 아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윈터 솔저에 등장했던 닉 퓨리의 과거 떡밥이 상당히 싱겁게 끝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윈터 솔저에서 가능성이 엿보였던 샤론 카터와 캡틴은 시빌워에서 연인 사이로 발전했습니다. 시베리아로 떠나기 전 함께 키스를 나누면서 그동안의 감정을 확인했는데요. 캡틴의 진정한 히로인이었던 패기가 사망하면서 자연스럽게 샤론과 이어지는 듯 했으나 이어지는 엔드게임에서 다시 전 여친의 사진을 꺼내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과거로 돌아가 샤론을 버리고 패기와 함께 해피엔딩을 맞이하고야 말았습니다. 이로써 샤론이라는 캐릭터의 존재가 굉장히 애매모호해짐과 동시에 캡틴 역시 고모와 조카를 동시에 사귐으로써 연인 관계가 굉장히 복잡해지는 상황을 초래했습니다. 사실 MCU의 러블라인은 굉장히 뒤죽박죽인데요. 기네스 펠트로와 나탈리 포트만이 중간에 하차하면서 대화 몇 마디로 히로인들의 근황을 전달하는가 하면 멀쩡한 베티를 삭제하고 나타샤와 연결된 브루스까지 정말 그야말로 배우들의 하차를 비롯해 감독과 작가의 마음대로 연인 관계가 바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완다와 비전 정도를 제외한다면 홈커밍에서 다시 모습을 비추면서 연인 사이를 이어나간 페퍼와 토니가 그나마 제대로 된 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다시 복귀한 나탈리와 그나마 짧은 눈빛 교환으로 두 사람의 상황을 보여주었던 나타샤와 브루스에 비해 샤론 카터는 엔드게임이 끝날 때까지 전혀 언급조차 없었는데요. 다만 다행스럽게도 팔콘과 윈터솔저 드라마에 출연하게 되어 그동안의 근황을 들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엔드게임에서 아쉬운 점을 꼽으라면 바로 헐크와 토르의 변화된 캐릭터성입니다. 엔드게임에서 각성한 모습으로 나타나 타노스와 정면 승부를 펼칠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18개월 동안 감마선에 지내면서 함께 융합되었다는 것으로 퉁 쳐버렸습니다. 또한 핑거스냅이라는 중대한 임무를 맡게 되면서 타노스와의 대결은커녕 제대로 된 액션씬 하나 없이 끝나버리게 되었는데요. 블랙 위도의 사망 소식을 듣고 난 뒤 의자를 집어 던지는 씬이 가장 과격한 장면이었습니다. 토르 역시 타노스를 죽인 뒤 뚱누가 된 모습을 통해 복수에 가득 찬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핑거스냅을 막지 못했다는 상실감도 크게 작용했겠지만 1편에서부터 망치를 들 수 있는 자격이 되기 위해 본인을 희생하고 세상을 떠난 오딘의 가르침으로 각성한 라그나로크와 중성자별의 에너지까지 버틴 토르의 성장 스토리를 생각해 본다면 이토록 토르의 육체와 정신이 쉽게 무너졌다는 것이 다소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영화가 끝날 때까지 살이 빠지지 않을 줄 몰랐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었는데요. 다만 뚱리의 모습을 좋아하는 팬들이 생겨남과 동시에 하나의 캐릭터로 색다른 매력을 보여줄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시되었습니다. 스토리가 완결된 토니와 스티브에 비해 아직 토르4가 남아있으니 살을 뺄 것인지 이 상태로 쭉 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한번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인피니티 워에서 캡틴 마블에게 호출하는 장면을 통해 MCU 역대급 쿠키라는 평가와 함께 캡틴 마블에 대한 기대치가 수직 상승했습니다. 다만 합류 시기가 늦은 만큼 스토리상 부드럽게 녹아들지는 못했습니다. 원래 에이지 오브 울트론 때부터 등장하는 것으로 고려되었으나 판권이 회수되는 시점이 제작 일정과 맞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이로 인해 엔드게임까지 엄청난 공백기를 가지면서 왜 지금까지 나타나지 않은지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나가야만 했습니다. 다른 행성에는 어벤져스 같은 인물들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도와주어야 한다는 설정이었지만 토르의 경우에도 아스가르드와 다른 행성을 포함해 여러 곳곳에서 활약을 펼쳤으며 가오갤을 비롯해 군사력이 막강한 행성들이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캡틴 마블이 유독 지구에만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 아이러니한 점입니다. 물론 닉 퓨리가 호출을 해야 등장한다는 설정을 마련하기는 했지만 크리 종족의 기술력과 캡틴 마블이 엄청난 광속 비행으로 볼 때 굳이 호출을 통해서만 등장한다는 것이 조금은 납득하기 힘든 점이라고 볼 수 있으며 어벤져스와 대면한 후에도 다른 중대한 사항으로 인해 중반 이후부터는 자취를 감추더니 타노스와의 대전이 한참 지난 후에서야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캡틴 마블의 능력이 워낙 강력했기 때문에 다른 인물과의 밸런스와 분량을 맞추기 위해서 일부러 늦게 등장시켰다는 느낌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비슷한 예로 와칸다 전투씬에서 캡틴과 블랙 위도우, 블랙팬서의 분량을 확보하기 위해 토르가 나타나는 시점을 일부러 늦게 설정한 것도 그러한 이유입니다. 다만 스톤 브레이커를 만드는 토르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타당한 이유를 보여준 것과는 달리 갑툭튀한 캡틴 마블의 모습은 조금 설명이 부족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다른 행성에서도 분립 사건으로 인한 피해가 상상을 초월할 것이기 때문에 캡틴 마블이 적극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 같았던 쿠키 영상에 비해
생각보다 비중이나 분량은 크지 않았습니다. 다만 우주에서 미아가 된 토니와 네뷸라를 구출하는 모습이나 타노스의 생츄어리를 격파하는 공격은 오직 캡틴 마블만이 할 수 있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활약적인 면에서는 적절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캡틴 마블 솔로 무비에서 조금만 더 서사에 힘을 쏟았더라면 엔드게임에서 그녀의 존재가 더욱 빛났을 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가장 허무하고 아쉬웠던 설정이었습니다. 워낙 방대한 세계관을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배우들의 스케줄과 히어로들의 판권 문제로 인한 어쩔 수 없이 생긴 부분도 있지만 조금만 더 신경 썼더라면 하는 부분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전부터 계속 지적되어 왔던 빌런의 존재감이나 개성이 약했던 주인공들이 점차 나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마블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높은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블랙 위도우와 이터널즈에서도 좋은 모습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리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